QLD TQQQ를 사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매일 이자를 내는 사업자가 됩니다. 그걸 모르고 들어가시면 주식이 아니라 적자 나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집을 샀는데 집이 문제가 아니라 돈의 가격이 올라가서 기계가 역회전하는 겁니다. 은행 돈을 빌려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돈을 벌어 이자를 갚고 남는 차익이 부를 만들죠. 이 단순한 기계에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돈의 가격보다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그 차이가 스프레드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스프레드가 플러스면 여러분 편이고 마이너스면 은행 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은 여러분이 그들의 돈으로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빌리고 오래 내고 가능한 한 많이 내는 것. 여기서부터 QLD TQQQ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성장의 티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레버리지라는 엔진이 달린 기계입니다. 엔진이 달렸다는 건 연료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연료비가 바로 비용, 그리고 매일 발생하는 복리 구조의 부담입니다. 부동산에서 연료비는 이자입니다. 주식 레버리지에서는 이자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펀드 안에서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방향성이 없으면 시간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QLD TQQQ는 단순히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들고 가는 감성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한번 크게 다칩니다. 집을 사놓고 월세는 적게 들어오는데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면 집값이 언젠가 오를 거라는 희망으로 버티다가 지칩니다. 그 구조를 주식에서 그대로 반복하시면 계좌가 조용히 말라갑니다. 이 영상에서는 딱 하나만 잡겠습니다. 여러분이 QLD TQQQ로 진짜 돈을 벌려면 부동산 투자자처럼 숫자부터 보셔야 합니다. 집을 보지 말고 기계를 보셔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기계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자산을 삽니다. 그 자산 한가운데 고객이 들어옵니다.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매달 현금 흐름으로 이자를 갚고 원금을 줄이고 남는 돈이 내 몫이 됩니다. 이 기계가 돌아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빌린 돈의 가격, 즉 이자율보다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이자가 연 7%인데 집이 만들어내는 순수익이 연 6%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은 매달 돈을 보태서 기계를 돌리고 계신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월납부입니다.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한 달 마이너스 30만원, 50만원, 심하면 100만원이라는 그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집값 오르잖아요. 그래도 결국 시장이 살려주잖아요. 하지만 그건 투자라기보다 구조적으로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현금 흐름과 가격인데 미래 가격은 여러분 통제받기기 때문입니다. 통제받기에 내 인생을 맡기면 언젠가 흔들립니다. QLD TQQQ에서 똑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나스닥은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괜찮다. 미국은 계속 이길 거니까 괜찮다. 이 믿음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레버리지는 그 믿음을 매일 비용으로 바꿔서 결제한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잠깐 멈추거나 큰 변동성이 오면 생각보다 빠르게 체력이 떨어집니다. 부동산에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면 기계가 사람을 먹듯이 레버리지에서도 수익률이 비용과 변동성을 못 이기면 계좌가 사람을 먹습니다. 그러면 답은 단순합니다. 부동산에서 좋은 딜은 스프레드가 플러스인 딜입니다. QLD TQQQ에서도 좋은 포지션은 스프레드가 플러스인 구간에서만 잡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스프레드란 레버리지 비용과 변동성 손실을 감안하고도 남는 상승의 힘입니다. 그 상승의 힘이 부족한 구간에서 억지로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테넌트가 되어 매달 비용을 내는 쪽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가 플러스 구간이냐? 그걸 맞히려 하지 마시고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미래 월세를 상상으로 적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임대료, 지금 나가는 비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예측으로 들어가면 흔들리고 확인으로 들어가면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프레임은 부동산 운영 프레임과 같습니다. 첫째, 내 자본 비용이 얼마인지 숫자로 정리합니다. 둘째,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어떤 상태인지 현재 진행형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기계가 꺼져도 버틸 현금과 규칙을 준비합니다. QLD TQQQ에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내는 비용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운용 보수도 있고 레버리지 유지 비용도 있고
변동성으로 인한 누적 손실도 있습니다. 이 셋을 합치면 시장이 횡보할 때 여러분은 조용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 레버리지는 횡보장에 약하고 추세장에 강합니다. 이 특성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추세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가장 단순하고 많은 사람이 쓰는 방식은 이동평균입니다.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대신 룰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QLD, TQQQ를 직접 보지 마시고 기초 자산을 보시는 겁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 TQQQ도 나스닥 100 지수의 흐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QQQ의 흐름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주 단순한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QQQ가 단기 흐름 위에 있을 때만 레버리지 비중을 늘립니다. QQQ가 단기 흐름 아래로 내려가면 공격을 멈추고 방으로 전환합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공실이 늘고 임대료가 꺾이면 공격적 확장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확장을 해야 하는 장인지 생존을 해야 하는 장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입니다. QQQ가 21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분할로 QLD, TQQQ를 쌌습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멈추고 현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QQQ가 다시 위로 회복하면 다시 분할로 들어갑니다. 이것만 해도 많은 분들이 겪는 최악의 패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급등할 때 몰려가서 비싸게 사고 급락할 때 공포로 싸게 파는 겁니다. 이건 투자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부재 문제입니다. 부동산 고수들이 계속 말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딜은 만드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운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식에서도 똑같습니다. 좋은 수익은 맞히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계좌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좋은 칼입니다. 그런데 칼은 손잡이부터 잡아야 합니다. 손잡이가 규칙과 비중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비중 감각은 이렇습니다. QLD, TQQQ를 전체 자산의 전부로 들고 가는 건 부동산으로 치면 올인 레버리지 매수와 같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미치게 달콤하지만 한 번의 금리 상승, 한 번의 하락장, 한 번의 변동성 폭발이 오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포트폴리오의 엔진으로 쓰되 비상탈출구를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탈출구는 두 가지입니다. 현금, 그리고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좋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 세입자가 내 대신 이자를 내주고 원금을 줄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 현금 흐름의 힘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주식에서는 그 역할을 배당이나 이자, 수익 자산이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버리지로 수익이 날 때 일부를 현금 흐름 자산으로 옮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하락장에서 기계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 때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고수는 미래의 임대료 상승만 믿고 사지 않습니다. 지금 숫자가 맞아야 삽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오를 거라는 믿음만으로 레버리지를 키우는 순간 여러분은 스프레드를 잃습니다. 확인된 흐름 위에서만 레버리지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은행 편이 아니라 여러분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실수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감수하고 사는 겁니다. 주식에서는 대표적인 실수가 마이너스 심리 흐름을 감수하고 들고 있는 겁니다. 즉, 계좌가 내려가는데도 근거 없이 버티거나 근거 없이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으면 물타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그냥 감정입니다.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단순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가? 지금 변동성이 내 감당 범위인가? 지금 내 현금이 다음 기회를 만들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추가 매수를 해도 더 내려갈 때 멘탈이 유지되는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예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때만 공격하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아니면 멈추는 게 이기는 겁니다. 부동산에서도 좋은 운영자는 매수보다 보류를 더 자주 합니다. 딜이 안 맞으면 안 삽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아무 때나 사지 마시고 기계가 돈을 찍는 구조일 때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동산에서 돈의 가격이 비싸졌으면 세 가지로 답이 좁혀집니다. 가격을 더 싸게 사거나 수익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안 사는 겁니다. 주식에서도 똑같습니다. 비용과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더 좋은 가격에서만 사거나 추세가 확인될 때만 사거나 아니면 현금을 쥐는 겁니다. 현금은 겁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시장이 흔들릴 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죽지 않습니다. 부동산 고수들이 파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공실이 나도 버틸 현금이 있고 고정금리로 비용을 잠가두고 운영으로 수익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할 건 같습니다. 비중을 줄이고 규칙을 정하고 수익이 날 때 일부를 방어 자산으로 옮기고 다시 기회가 오면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레버리지로 부자 되기 어렵지 않나?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부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희망으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확인된 스프레드를 확대하는 도구입니다. 스프레드가 없는 곳에서 레버리지를 쓰면 확대되는 건 수익이 아니라 손실과 공포입니다. 이제 자주 받는 질문들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뭘 사야 합니까?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TQQQ가 더 빠르고 더 세게 흔들립니다. 초보일수록 QLD가 운영하기 쉽습니다. 손실 구간에서 견딜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내 멘탈이 버틸 수 있는 레버리지부터 선택하셔야 합니다. 장기 투자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들고 가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을 때만 장기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추세가 꺾인 구간에서는 방어로 전환하는 장기 투자, 그게 현실적으로 이기는 장기 투자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면 언젠가 오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현금이 먼저 바닥나면 끝입니다. 현금이 바닥나면 여러분은 시장의 기회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맞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에는 상한이 필요합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분할해야 합니다. 레버리지에 대출까지 얹으면 더 빨리 부자 되지 않습니까? 원리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은 이중으로 비용을 냅니다. 대출 이자, 그리고 레버리지 비용. 스프레드가 두 겹으로 필요해집니다. 스프레드가 조금만 줄어도 바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건 고수의 영역이 아니라 절제된 운영자의 영역입니다. 절제가 없으면 속도가 아니라 낙하입니다. 그럼 언제 매도해야 합니까? 부동산에서 고수는 집값이 오를 때도 일부를 현금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는 하락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고점 근처나 과열 구간에서는 일부를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수익의 일부를 현금 흐름 자산이나 현금으로 옮기면 다음 조정에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계좌를 장수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부동산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스프레드를 사는 겁니다. QLD, TQQQ도 ETF를 사는 게 아니라 스프레드를 사는 겁니다. 스프레드가 플러스면 여러분이 은행 돈으로 돈을 버는 쪽이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면 여러분이 매달 비용을 내는 쪽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운으로 가고 그 차이를 알면 운영으로 갑니다. 오늘부터는 차트를 볼 때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기계는 나를 먹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기계를 굴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매수도 매도도 훨씬 단순해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